그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얼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에서의 지각, 지각이라고는 했지만 근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무 태도,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는 분이면 취준생이건 아직은 회사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건 어쨌든 붙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이제 마이너 유튜버한테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지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너무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브는 약간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회사 입장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회사를 다녔죠, 제가. 그리고 회사한테도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회사 조직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Don't be naive, 순진해지지 말자거든요. 순진해지면 안 됩니다. 회사의 입장은 항상 돈이에요. 돈이 우선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복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이 연봉을 올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인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가 그게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는 원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주라? 주주들한테 갖다 주라. 이게 이제 주식회사인 거고, 물론 개인 회사면 자기한테 이제 많이 갖다 주라는 거지. 어쨌든 간에 회사는 돈을 위한 조직이에요.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딱 명확하게 박아야지 저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Don't be naive. 너무 순진하게 행동을 하면 내 연봉이 깎이고 복지가 줄어듭니다. 그런 신비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웬만한 회사는 출퇴근 기록 장치가 있어요. 출퇴근 기록 장치를 최근에 한번 캡처를 뜬 건데, 이게 막 업체도 바뀌고 제품도 바뀌고 하는데 이게 그래도 꽤 좀 비싼 축에 속하는 그런 출퇴근 기록기예요. 왜냐면 지문 인식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187,000원.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예전에 이제 종이로 이렇게 펀칭하는 게 있었대요. 저는 사실 그걸 본 적은 없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키로 찍죠. 이런 출퇴근 기록기가 20만 원이면 산다는 겁니다. 좀 비싸게 사도. 이게 이제 저랑 상관이 전혀 없는 업체인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무리 작은 소기업도 이 정도 장비는 살 여유가 돼요. 계산을 해보자고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고 치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분당 한 200원 꼴이라고 치면 월 20일씩 지각을 매번 10분씩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찍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10분씩 매번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3만원, 4만원 꼴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10명이 이러면 매월 한 40만원 꼴을 일도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너는. 회사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회사의 주인은 회사원이다.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개인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회사의 주인은 회사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원은 업무를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쟁취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노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노조 없는 회사에서 피 쪽쪽 빨리다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가는 데마다 노조가 없어요. 특히나 사무직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인식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매월 40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10명이 계속 그렇게 지각을 하면.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이걸 사면 사람들이 지각을 안 해. 그럼 당연히 이거 사죠. 저라도 이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오너는 아무리 작은 소기업이라도 이거를 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아주 작은 1명, 2명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카톡을 보내요. 이게.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카톡은 공짜잖아. 너무 작아서 월급 주기도 진짜 빠듯하다. 이러면 그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알겠어. 소기업도 아무리 작은 소기업도 근태 관리를 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로기준법 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받기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오너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예를 들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어떻게 돼요? 오너한테 돈을 조금 줘도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잖아. 그죠? 너무 돈이 없으면 해고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가정을 하나 해보자고요. 100명이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100명을 월급 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한 200~300만 원씩만 준다 그래도 100명이면 거의 한 2~3억이 월 그냥 현금이 계속 나가는 건데, 그 현금이 어딘가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살아있다는 얘기는. 근데 영업 현황을 보자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갖고 오너가 생각할 때 한 5명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당한 이유.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제일 쉬울까요? 업무 능력? 충성심? 뭐 이런 거? 인성? 애매하죠. 되게 애매해요. 100명 정도 되면요, 다 알기가 힘들어요. 100명을 다 안다고 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자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 B, C, D, E, F, G가 있는데 내가 자르고 싶은 친구가 뭐 C랑 E야. 그러면 이 친구들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문 인식기에 나와 있는 시간들을 쫙 엑셀로 뽑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때 출입 기록이 있어. 더 엄격한 회사는 뭐냐면 담배 피러 나가거나 아니면 외출하는 것까지 다 체크해요. 안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약간 팁 중에 하나인데 경력자 중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기록 남을까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담배 피러 갔던, 아니면 뭐 했던, 어쨌든 사무실에 자리에 앉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개수를 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C랑 E, 사실은 뭐 업무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르고 싶은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근태 기록을 가지고 자를 뿐인 거지. 왜냐면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되게 이게 근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연초에 업무 계획을 짜거든요. 이걸 짜서 쭉 가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 진짜 예를 들면 뭐 공수로 따지는 현장직이다 이러면은 명확해.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을 내가 뭐 하루에 8시간씩 해야 되는데 뭐 한 7시간밖에 못했어. 명확하잖아. 사실 근데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리고 뭐 정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게차 운전 같은 경우에도 지게차를 운전했는데 8시간을 꼬박꼬박 했는데 사고를 여러 번 냈어. 이건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6시간밖에 안 했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모든 걸 타겟팅한 대로 다 끝냈어. 이러면 이 사람은 점수를 좋게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맨날 이 사람이 맨날 투덜투덜거려. 그러면 점수를 안 좋게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10년 이상 굴러보니까 현장이라 하면 회사 현장 안 좋게 주는 게 훨씬 많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쨌든 위에서 찍히면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계획으로 사람을 자르는 건 되게 애매한 거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까지 갔을 때 이건 좀 애매하단 말이야. 다툴 여지가 많아. 나는 무슨 일을 많이 했고요 막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막 우리가 얘기하는 회사원들이 반박할 여지가 많다고. 그런데 근태는 얄짤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숫자로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직이 이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가 타겟을 이만큼 높게 잡아놓으면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숫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뭐 영업직은 뭐 예외 같은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태로 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근태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좀 저도 개선을 해보겠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